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서 일정한 부분이 강조되었다가 그 부분에 어떤 사진이 나타나고 다시 사진을 클릭하면 또는 어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사진이 사라지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하고 트리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빨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다시 이미지를 클릭하면 사라지고 이와 같이 주황색을 클릭하면 나타났다가 클릭하면 사라지는 자,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같이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클릭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시나리오 흐름대로 순서대로 어떤 강조하고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클릭해서 나타나는 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나리오대로 도면에서 특정 위치의 개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나리오대로 슬라이드의 개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흐름대로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도면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도면을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자,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도면을 선택해 주시고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이 추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게 어떤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해야지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크기만큼 이 벗어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서 이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 주시고 그리고 도면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할 지점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유형 도형을 클릭해서 이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을 클릭 그리고 이와 같이 클릭해서 선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첫 번째 지점으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윤곽선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두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른 선을 클릭해 보시면 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작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실선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로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지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자유형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지점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그리고 윤곽선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선의 두께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이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슬라이드 내비게이터 창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죠. 만약에 이게 영역이 세 군데라면 세 개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개만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혹은 이 영역이 깜빡이고 나서
사진이 나타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엔터키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빈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네 번째도 슬라이드.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에다가 사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에서 첫 번째 그림을 이와 같이 사진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사진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해서 이와 같이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도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추가합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사진을 삽입 이와 같이 해 주시고, 자, 이것도 이와 같이 해서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절을 하셔갖고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면에 전반적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르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기본적인 옵션이 만들어졌죠. 자, 슬라이드 쇼를 해서 처음부터를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클릭하면 다음 이미지, 클릭하면 다시 조감도, 또 클릭하면 이미지,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죠. 이 빨간색이 깜빡이고 나서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옵션 중에서 이 나타내기가 아니라 이 강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펄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깜빡이죠. 자, 이렇게 펄스를 클릭하고,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자, 클릭하면은 깜빡이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타나죠. 또 여기서 이게 이제 깜빡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를 애니메이션 탭에서 나타내기 펄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효과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다시 두 번째 깜빡이고 나타나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깜빡이도록 하려면은, 자, 그럴 때는 이제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쪽에 이 자유형 도형에 대한 게 나타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고요. 반복 부분을 이와 같이 두 번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타이밍을 선택해 주시고 이 반복을 이와 같이 두 번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두 번 깜빡이고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또 두 번 깜빡이고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작성하실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여러 개로 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요거를 이와 같이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도면에다가 자유형 도형으로 이 두 개의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래쪽에서 이 확대 축소 창을 이용하셔 갖고 최대한 이 슬라이드를 이와 같이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충분한 여백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이 슬라이드 크기와 동일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깥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이미지로 채우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지를 채우고 나서 크기를 조정해도 되지만 이게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 크기만큼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이미지로 채우는 것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은 이미지의 개수만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2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군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약간 모핀과 같은 기능이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겹쳐놓고선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다 겹쳐놓고 클릭했을 때 혹은 빔 프로젝트로 클릭을 했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여기서는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림 삽입 창이 나타나면 파일에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 주고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도형에 맞추어서 그림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도형 채우기,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에서를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이와 같이 삽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에 맞추어서 그림이 특별히 어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삽입이 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에 대한 이 그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빨간색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것은 강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에 강조 중에 펄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타이밍을 선택해 줍니다. 반복을 2번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2번 깜빡이면 이것이 이제 이 사진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 사진은 깜빡이고 나서 나타나기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탭에서 나타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안에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나타내기 중에 확대 축소로 이렇게 확대되는 듯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시작할 때 이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면 자동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유가 다음에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다시 클릭하면 이번에는 이 그림이 사라지도록 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효과 사라지기를 하시면 되는데 맥북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중첩이 가능하지만 윈도우용 파워포인트에서는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이용해서 사라지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하고 이 효과 중에 끝내기, 이것도 이제 확대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는 확대되면서 또는 축소되면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시작 옵션은 이게 클릭할 때가 아니라 그쵸, 클릭할 때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강조 효과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타이밍을 선택해 주시고요. 반복은 2번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에 깜빡이고 나서 이 두 번째 사진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나타내기 확대 축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 옵션은 이전효과 다음에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것이 사라지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끝내기에서 확대 축소를 해 주시면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간단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인 거고, 두 번째에 대한 게 이 세 가지가 세트인 거죠. 자, 애니메이션 효과가 다 적용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안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겹쳐 놓으시면은 모든 효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화면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도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여러분들 포인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깜빡이고 나서 사진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사진이 사라지고, 클릭하면 다음 것이 나타났다가 클릭하면 사라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핑 효과처럼 하려면 이 두 번째 나타내기 효과를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에서 확대 축소가 아니라 이 날아오기라든지 혹은 여기 보면은 이동 경로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대로, 즉 뭐 주황색을 먼저 클릭할 수도 있고 또는 빨간색을 먼저 클릭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해당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트리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트리거 기능은 이 상태에서 바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화면을 이와 같이 축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와 같이 바깥으로 빼 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되고요. 트리거를 했을 때 이 도형을 클릭하면 트리거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쪽이 투명한 것이 아니라 안쪽에 색을 채우지 않았죠. 자, 이 상태라면 이 도형을 클릭할 때 테두리를 클릭해야만 도형을 어떤 트리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안쪽에 클릭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색깔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뭐 적당한 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넣어 주시면 뒤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 투명도가 0%, 지금 이건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 투명도를 이와 같이 100%로 넣어 줍니다. 자,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이 되었죠. 두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색깔을 넣어주고 채우기 색을 넣어줍니다. 여기서도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투명도를 100%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맥북용 파워포인트하고 윈도우용 파워포인트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맥북용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 불투명도로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이 윈도우는 투명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도일 때는 100%, 만약에 맥북용 같은 경우는 불투명도라고 나오기 때문에 불투명도가 0%면 되겠죠. 자, 이런 약간의 명칭의 차이가 있을 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안에 색은 채워졌지만 투명해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트리거 기능을 적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트리거 기능은 이 버튼에 이름을 선택했을 때 트리거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유형, 도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선택창에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 선택창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선택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개체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유형, 도형 11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치로 이름을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걸 선택해서 이거는 두 번째 위치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 그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요 마지막에 있는 것도 도면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적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트리거를 적용해야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창에 가보시면은, 자, 요 첫 번째 어떤 위치를 클릭하면 이 첫 번째가 깜빡이고 이 그림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즉, 애니메이션 창에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과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때 이 도형을 클릭할 때 실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고급 애니메이션 중에 트리거가 있습니다. 클릭할 때를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위치를 클릭했을 때 이 두 개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 옵션이 첫 번째 위치가 되고 이 두 개가 적용되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치, 이것이 깜빡이면서 두 번째 그림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두 개를 이와 같이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트리거를 선택하고 클릭할 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시작 옵션이 바뀌게 되죠.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났을 때 이 그림을 클릭하면 사라지도록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대한 트리거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해 주고 여기서도 트리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할 때를 해서 첫 번째 그림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같은 방식으로 트리거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할 때, 자, 이거는 두 번째 그림을 클릭했을 때 두 번째 그림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번째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트리거가 첫 번째 위치에 대한 게 두 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위치에 대한 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클릭했을 때 그림이 사라지도록 이와 같이 트리거가 각각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들을 다시 원래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고 처음부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사각형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커서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뀌죠. 주황색은 주황색. 자,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깜빡이면서 사진이 나타났죠. 사진을 클릭하면 지워지고 두 번째 지점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두 번째 지점에 대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트리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사진이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의 슬라이드에다가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해당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 기능 했을 때 이 안쪽에는 투명한 색으로 채워져야지 이 안쪽에서도 클릭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많이 꼭 이런 도면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숙달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도 어떤 하는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